친박에도 차기 대선 주자가 있다.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 이른바 김무성 불가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 이런 얘기. 박 대통령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윤상현 특보와 설전을 벌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설전 하시니까 좀 불편하시죠?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워낙 편안한 또 후배고. 편안한 후배. 예, 알겠습니다. 어떤 설전을 벌이셨는지 짧게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술이 취해서 한 이야기인지, 예. 맨정신으로 한 이야기인지, 김무성을 흔들기가 조직적으로 해서 차기 대선 권력 갈등을 일찌감치 표면화시킨다면은 대통령을 레임덕을 제초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저는 맹물 먹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김무성 불가론이다. 또 김무성 흔들기다. 라고 폄훼되는 것은 황당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저런 갈등을 빚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 윤상현 의원과 친하시다면서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동생이죠. 제가 좋아하는 동생하고 뭐 술 취했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십니까? 아니, 뭐 소주도 가끔 자주 해요. 예.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예. 이 민감한 시기에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왜 저 친구가 저런 이야기를 할까. 예.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진짜 맨정신에서 한 건지 치중해서 한 건지 진짜 궁금하셨나요? 그게 난 진짜 궁금했어요. 취했었나? 예, 차라리 그냥 치중에 형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아니, 다 근데 끝나야 의원님 되는 건데. 신분 있으시면 어제든 오늘이든 직접 통화 한번 해보시죠. 제가 바빴어요. 저도 바빴습니까? 바쁘고. 오늘이도 통화 한번 해보시죠.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한번 해보시겠다. 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예. 친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속마음을 왜 저랬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대통령께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대통령 속마음을 지레짐작을 하고 본인이 총대 메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측도 있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은 참 우리 당내에서도 뛰어난 전략통이고 예. 또 정무 감각이 뛰어나요. 그리고 균형 감각도 좋고 예. 뭐 어느 한편에 이렇게 크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뭐 아주 좋은 정책감도 있고. 예. 아니, 그렇게 정무 감각이 있는 분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 뭔가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사실상 새정치 민주연합은 지금 당 대표부터 문재인 당대부터 안철수 좀 전에 방송한 박원순 시장 이런 손학규도 쟁쟁한 또 예. 손학규 지금 곧 나오겠지만 예. 쟁쟁한 그런 대선 주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무성 당 대표 혼자 그렇죠. 보이는 게 지지도가 웬만큼 유지되는 가운데 혼자 독주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이게 잘못하면은 여론조사에 착시에 그냥 또 김무성 당 대표마저도 안주해버리면은 새누리당은 정말 큰 위기가 온다. 예. 이거는 윤상현 의원이 전략통으로서 분명히 할 이야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시기가 시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김무성 당 대표가 요 근래 가족 문제도 그렇고, 예. 가족 문제, 사회 문제 때문에 예. 마음고생 많이 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큰 데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해필이면 그때 왜 저런 내용을 가지고 했나? 난 그게 궁금하다. 아, 그게 궁금하다. 윤상현 의원이 하는 저 이야기는 특히 작년에도 7월 재보선할 때 그때 사무총장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전략적인 공천을 통해서 사실상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끄는 그런 예. 주역이었어요. 난 그래서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저런 이야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시기가 왜 하필 김무성 대표가 정치를 다 떠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차라리 네가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실수했다. 그냥 마침 기자가 전화 왔길래 내가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 그냥 한 거다. 예. 이러면 되는 건데 그래요.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은 것은 이따가 전화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김무성 불가론으로까지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랑 친한 몇몇 비박계 의원들이 공식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자제를 시켰다, 하지 말라고 했다. 뭐 그게 맞습니까? 사실상 윤상현은 이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 이틀째 되는 날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오후 2시에 개최되게 예. 됐어요. 그때 뭐 제가 알기로는 당내 많은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의총에서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한 윤상현 특보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판을. 예. 예. 근데 그런 내용을 김무성 당대표가 만류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런 내용 가지고 당내 갈등으로 분란으로 또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죠. 예. 뭐 그러면 이번 뭐 원래부터 친하진 않았겠지만 윤상현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관계는 윤상현 특보와 김무성 대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둘이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김무성 당대표하고 윤상현 의원이 좀 과거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인연이나 악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특히 이제 일간 언론에서 이제 지난번 작년에 사무총장하고 이제 7.14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당 새로운 지도 체제를 꾸릴 때 이제 윤상현 의원을 본인은 사무총장 그대로 유임하고 싶은데 김무성 당대표가 그 유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예, 해석이 나오고 있죠. 예. 그때 뭐 그런 정도까지 예. 워낙 김무성 지금 당대표는 사실상 선수를 중요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 몇 선이냐? 사무총장은 예. 자기는 항상 3선의 기준을 딱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재선이고 저도 재선이고. 그러니까 재선에서는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예. 뭐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이 되더라도 그때 저도 거론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를 중요히 여기는 김무성 당대표의 그런 입장 때문에 안 된 거지. 뭐 윤상현 미워서 뭐 그건 싫어서 절대 아니다. 요즘 김무성 대표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마음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본인이 지금 마음고생이 좀 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동안 특히 지난번 유승민 사태 파동 시에도 당내 많은 그런 갈등과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점에서도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뒷받침이라면은 예. 내가 모든 걸 희생하겠다는 그런 일념이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뭐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다만 특히 이제 자식 문제 참 이 마음대로 못한다. 그냥 예. 그 자식이 좋아한 딸이 좋아하는 그 사이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 막 자식의 입장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이 예. 내가 이거 평생 책임지고 딸애랑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음가짐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당이 내년 일에 총선을 앞두고 나면은 아무리 그게 아니라도 또 이제 대통령하고 당하고 이렇게 또 뭐 갈등 구조를 예, 뭐 또 나갈 수 만드는 있겠죠. 그런 예. 여러 목소리도 있으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그런 마음가짐 이런 걸 요즘 컨트롤하느라고 예. 평상시보다 말수도 상당히 줄이고 예. 힘들어하고 있죠. 말씀 안 하시고 뭐 이렇게 SNS에다가 글을 올리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영도에 있는 전통시장 다녀왔습니다. 했는데 채소 파시던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 자리에서 아이고 무성이 왔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무성이 왔다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뭐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 부분도 어떤 뭐 추석을 앞두고 간 것도 있겠지만 아픈 마음을 좀 스스로 달래보고 싶은 뭐 그런 걸까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사의 당 대표실이나 국회에 이렇게 뭐 의원회관 이렇게 앉아 있어봤자 뭐 솔직히 뭐 머리 아픈 이야기만 이제 많이 들리고 또 아무리 본인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더라도 참 지금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사람 사는 그 내음 속에서 예. 사람 사는 또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런 어떤 또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그 관련해서 네. 물어보겠습니다. 본인께서 그랬잖아요. 대통령 잘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거 아니고 뭐 대통령 난 자격이 없다. 뭐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김무성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자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뭐 의지를 표명했거나 예. 또 어떤 출마 비슷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당 대표일 뿐만 아니라 뭐 사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20몇 프로 이게 퍼센티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방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난 아예 빼달라 이런 조사에서 했지만 쭉 보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예. 맹세히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예. 당을 이끌고 가는데 참 아닌 말로 1%, 2%, 3%대의 그런 관리형 대표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바닥에서 헤매면은 예. 집권당 대표로서 이게 당을 이끌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대중적으로 또 집권당 대표로서 또 어떤 그런 면모 또 지난번 두 번에 걸친 보궐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역량을 정말 혼신적으로 발휘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의 국민들의 평가고 판단인데 본인은 아직까지 본인이 차기 대권의 어떤 그런 욕심이나 욕망을 가지고 결코 디딤돌로 당 대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해요. 옆에서 보시기에는 예, 그렇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사람들은 앞으로 김 대표 지금 이 약간 여러 가지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공격도 받고 아버지 친일파다 얘기 사위 미 가족 문제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 웬만한 공식 일정 아니면 아마 현장을 지금 가고 싶어요. 예.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준 정치적 고향인 정치적 고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태생인 부산 지역에서 예. 구수한 그 경상도 사투리에 예. 자갈치 아줌마 그런 시장통의 아저씨 이런 사람 갔다가 아이고 무성이 왔다 이것도 좀 들어보고 영감님들 또 마시면 예, 예. 저 왔습니다. 그러고 그런 속에서 자기가 지금의 이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대표로서 내년 총선에 욕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일치감치 사실상 김무성 대표는 지금 계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다. 계보가 없습니다.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 또 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또 특별하게 지역에 지금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무치됐던 당대표에 줄을 좀 대고 예. 좀 측근에 가려고 이래도 아직까지 눈길을 제대로 안 줘요. 예. 특별히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 거. 예, 한 번 더 행보를 지켜봐야겠는데 아까 말씀 좀 돌아가서 예. 윤상현 특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청와대에서도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일반 사람들이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니까 그거 아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김무성 대표 생일에 난도 보내고 저 부적절하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특보가 계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김무성 당대표를 의심을 하거나 불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말로 김무성 새누리당 집권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서 예. 대통령이 불편하다든지 예. 어디 언론을 대고 또 벌써부터 차기 대권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든지 흔히 말하는 또 친박 의원들을 지난번 당 인사에서 배제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예. 전혀 당 인사를 보더라도 원내대표부터 사무총장 심지어 며칠 전에 정계특위 정문원 의원이 사퇴했지만은 이학재 대통령 예. 비서실장 하신 분을 또 정계특위 간사로 앉혔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상 대통령과 흔히 말하는 친박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윤상현 의원이 뜬금없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예. 청와대도 와서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입장을 같은 정무특보인데 김재현 의원도 참 섣부르고 적절치 예. 않은 발언이다. 발언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진화에 나선 거고 예. 제가 아는 또 청와대 정무기능도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의원님하고 윤상현 특보가 이렇게 설전 아닌 설전을 이렇게 하다가 술 취했나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한 반 지났는데 또 레임덕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아까 이런 얘기가 중간에 자꾸 나오면 레임덕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세월호 때문에 힘들었고 그렇죠. 올해는 또 메르스 때문에 국정 운영의 드라이버가 제대로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다 수습하고 지금 지난번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이번에 노동 개혁까지 예. 이렇게 이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정 운영에 동력이 이만큼 걸렸어요. 예. 이걸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김무성 당대표가 어떻게 됐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새누리당 내에도 이제 다음 내년 총선을 치르고 나면은 차기 대권 후보가 뭐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충청에도 있다고 있다. 뭐 그러니까 사선이 되는 또 최경환 누구 뭐 지금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뭐 그러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당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예. 중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에 뭐 대선 후보가 있다. 이런 것도 물론 당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고 또 예.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그 전략통인 윤상현 의원의 발상 그 이야기인데 예, 예. 이걸 액면 그대로 말 김무성 당대표가 받아들여버리면은 나 지난번 일간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처럼 유승민 다음에는 그럼 나라는데 정말 내가 그런 대상이 된 거고 그게 시작이 된 거냐. 쫓아낼 사람이 예. 그게 이제 윤상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거냐. 이렇게 의심을 품으면 우리 새누리당은 엄청난 분란과 그렇겠네요. 갈등으로 예. 야기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당 새누리당이 그렇겠네요. 예. 자기 권력에 이 사람 입장 대변하는 의원도 올 거고 또 저 사람 영남권 또 출신 사선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 그 사람 입장 대변하는 사람도 올 거고 또 충청권에 또 누가 나온다. 예. 그렇게 의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입장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렇겠네요. 집권당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려면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레임덕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윤상현 의원한테 이 친구 이거 말이야 맨정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안 그러면 술 한잔 먹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그럴 정도로 나는 이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그런가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만큼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유승민 아웃 그리고 최근에 뭐 개혁 드라이브 그러고 대구에 갈 때 대구 지역구 의원도 안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쨌든 정면 돌파해서 승부수는 항상 성공했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함께 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당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뭘 요구하는지 그 메시지는 이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느 누구 다 안다. 사실이에요. 자, 그런 상태이니까 내년 총선을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치러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고 서로의 진정성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르게 당내에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 또 뭐 김무성 당대표가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부질없죠. 부질없는 짓이다. 섣불르고 부질없는 짓이에요. 알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권력 감각 구단 대통령과 정치 감각 구단 김무성 대표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쾌도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